지금 한 1억대 들어가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이래왔고 앞으로도 이럴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디면 차라리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 변동성을 견딜 줄 알아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보답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참을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알트코인들 대부분은 이 지난 한 5년 정도 우리가 이 코인마켓캡 시가총액 상위권 10위 코인들만 봐도 얼마나 순위가 자주 바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위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고요. 이더리움도 원래 2위가 아니었어요. 리플이 2위였던 적이 있죠.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 2위로 올라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것도 오래가지 않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는 계속 바뀌어요. 뭐 원래는 제가 2027년에 이 업계에 넘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10위권에 있는 대표적인 코인들 하면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싹 다 내려왔습니다. 아예 존재조차 보이지 않고요. 뭐 요즘은 이제 USDT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바이낸스, BNB,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또 이러다 보면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용성이 없습니다. 일단 글쎄요, 뭐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있고 이것 말고 다른 사용성을 가진 게 그럼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똑같은 사용성이라도 비트코인보다 뭔가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명확한 사용처가 있습니다. 내가 탈중앙화된 화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는 화폐예요. 이거는 어떤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예를 들어 북한이라 해볼게요. 북한은 장마당 가면은 달러를 쓰잖아요. 자국 화폐를 쓰면은 계속해서 더 급격하게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정부한테 트래킹 당해서 이 돈을 압수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은닉하죠. 그게 이제 은닉하기 좋은 수단이 달러기도 하니까 부자들이 달러를 많이 쓰고. 근데 이 북한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어떻게든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화폐예요. 이거는 자기들끼리 쓸 때 굉장히 좋은 화폐라는 거죠. 그런 명확한 사용처가 있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온다면 저는 좋은 알트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어떤 식으로든 좋아요. 더 명확하고 더 투명한 공급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창시자가 없고, 어떤 원죄라고 하죠. 그 창시자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위선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진짜 탈중앙화돼 있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좋다. 이거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무언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더리움이 약간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그 머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기회를 걷어찼죠, 스스로. POS라고 하는 거는 약간 뭐 주식회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이더리움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그 안에서 더 많은 투표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의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그 상위 포식자 몇 명이 이더리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부분을 영향을 미치고요. 굉장히 불투명하게 사실 이 모든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더리움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슷한 느낌의 다른 알트코인들이나 아니면은 구글 같은 주식시장에 있는 어떤 그 위대한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도 뭐 구글이 지금 알파벳 같은 거는 2조 달러, 뭐 마이크로소프트 3조 달러, 애플 3조 달러 뭐 이런데 이더리움은 뭐 1조 달러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보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참 힘듭니다. 투자하기가. 재무제표도 없고, 뭐 창시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얘기를 뱉은 말을 잘 지키는지 두고 보고 기다렸다가 갑자기 러그풀 당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케이스들도 덜어 있고, 어떤 레귤레이션이 아무튼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자본시장법이나 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켜야 하는 텍스라던가 뭐 모든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재단이나 아니면 법인의 이름으로 이 알트코인이 운영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불투명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참 예측하기가 어렵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따라오는 정도 이제 분석만 할 수 있는 거지,
굉장히 가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언제 올라올지도 잘 모르겠고 막 오르면 왜 오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이제 알트코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알트코인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 지금 힘드실 텐데 솔직히 희망 섞인 말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을 팔고 그 번 돈으로 알트코인 투자하는 순환매가 돌았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을 이끄는 메인 드라이버가 ETF잖아요. ETF는 ETF를 팔고 나온 자금이 주식시장에 머물지 코인 거래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런 기준금리가 5.5%나 되는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요, 밸류에이션을 할 때 미래 가치를 많이 못 땡겨옵니다. 옛날에 저금리 시대 때는 이제 한 10년 후, 20년 후에 먼 미래의 가치를 미리 계산해서 그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식으로 해서 투자를 단행을 했죠. 아주 쉽게. 그래서 돈이 많이 돌았던 건데, 돈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돈이 그 양적 축소 때문에 많이 안 풀리고 기준금리도 높기 때문에 캐피탈의 코스트가 커졌잖아요. 이럴 때는 1등에 투자를 많이 하죠. 더 많이 계속 잘 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은 거에 투자를 하지 절대 옥석을 찾아내서 가지고 있는 100년 후의 미래를 미리 땡겨서 투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섹터에서 다 1등이 더 많이 잘 나가게 돼요.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 헬스케어에서는 위고비, 노보노디스크. 어떤 섹터든 다 한번 대보세요. 다 1등이 독주하고 있지 2등과 3등 또는 여러 개가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 지금 시장이 많이 없습니다. 알트코인, 그 암호화폐도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혼자 지금 가격만 올라가지 알트코인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아주 잠깐 동안 반짝 상승했다가 꺼지는 것들이 있죠. 밈코인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거 잘못 투자했다가 이제 완전히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지금은 더 주목받고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이 이제 ICO 광풍이었죠. 그 이더리움이 나오고 2015년, 16년 이더리움이 나오고 이제 이더리움의 사용성이 많이 집중을 받았을 때 되게 비트코인과는 큰 완벽하게 차별화가 되는 좋은 부분이 좋은 줄 알았던 부분이 이제 알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토큰을 찍어낼 수 있다는 기능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더리움에는. 비트코인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자금 조달에 이걸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생긴 겁니다. 자금 조달은 원래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잖아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MVP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수준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시장에 내놔봐요. 고객한테 보여주고 이거를 쓸만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이제 확인을 계속하면서 수요가 있네 하면은 투자를 받죠. 제가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 VC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를 더 받고 회사를 키우는 거죠. 그러다가 IPO를 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이제 그동안 저희 회사에 투자했던 모두가 해피하면서 엑시트를 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자본시장에서의 자본 조달 방법인데 알트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나서는 이거를 거꾸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자본 조달을 먼저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토큰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만들려면 일단 기업이 있어야 되고 뭐 지난 5개년 매출이 상승해온 어떤 그런 재무제표 증빙이 있어야 되고 복잡한데 알트코인은 그냥 내가 원하면 코드 몇 줄이면 바로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지갑을 만들면 거기 넣어줄 수가 있으니까 ICO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코인 이거 만들었고요. 이 코인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고 어떻게 쓰일 거고요. 뭐 어떤 이걸 기반한 어떤 서비스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면서 대중을 대상으로 마치 IR 피칭하듯이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돈 좀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몇 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비상장 주식을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마음대로 만들어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ICO 광풍이 2017년에 일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한 게 결국 러그풀입니다. 사기꾼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검열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다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나 이런 거 하려고 한다 하면서 토큰을 팔면은 그거를 큰 이렇게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은 분석, 조사 이런 거 없이 투자를 했다가 그 창업자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어서 들고 나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광풍이 꺼지고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가격들이 쭉 빠지는 뭐
쭉 빠진 것들만 있으면 다행이죠. 사라진 것들이 이제 많이 아예 상폐돼 버리고 사라진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18년에 있었던 크립토 윈터 한가운데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횡행히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 알트코인 때문에 살인 사건도 발생을 했죠. 강남에서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가 그 코인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복수심에 그 코인을 발행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미등록 증권이 아무 제재 없이 아무한테나 아무나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사기와 뭐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쉽게 섞여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장에서 발행되는 어떤 미등록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선별하기 너무 어렵고요. 잘못해서 나쁜 거 사기꾼한테 잘못 걸리면 이제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알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ICO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발행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코드만 입력하면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지만, 판매하는 행위, ICO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내 코인을 판매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입니다. 싱가포르에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서 법인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모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은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지셨겠죠. 제가 이제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하는 방법만 맞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주식도 단타 치시기도 하고 알트코인을 투자하시기도 해서 부자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업계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알트코인 투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부자, 오랫동안 그냥 뭐 3대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된 사람들 많이 못 봤습니다. 벼락부자가 되면은 그만큼 빨리 돈을 잃게 돼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 알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계좌가 한 불과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녹아내리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성공할 수는 있다는 거죠. 운이 됐던 아니면은 뭐 어떤 절치부심한 공부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2번, 3번 반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한 번 내가 알트코인 잘 사가지고 뭐 몇백 프로 올라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딱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딱 은행 예금만 하고 아니면은 뭐 건물 사서 거기서 따박따박 월세만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또 한 번 해봤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거기서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양자역학인데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결국에는 담게 돼 있습니다. 벼락부자는, 알트코인 투자해서 벼락부자 된 사람은요, 그런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넘쳐 흘러요, 결국. 그래서 또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만 알트코인 부자들은 부자였던 적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 못하시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비트코인 투자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거 비중을 점차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다 파는 게 너무 아까운 상황이 많겠죠. 아마 뭐 50% 떨어졌다, 반토막 났다, 그래가지고 물려있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다 파세요, 너무 잔인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됐던 가격이 앞으로 오를 수 있어요. 조금씩 오를 수도 있고 갑자기 막 하루에 몇십 프로 오를 수도 있고, 그럴 때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차 비중을 줄여나가시면서 반대 포지션에서는 계속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점차 이제 알트코인은 0으로 만들고 비트코인은 그만큼 늘리는 형태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셔라. 네, 그런 추천을 드립니다. 네, 비트코인 왕초보를 위한 강의 제가 절치부심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셨던 분들, 그리고 애초에 의심이 있으신 분들, 이거 근데 내가 정말 투자해 볼 만한 게 맞나? 그냥 좀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데 더 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좋은 지갑은 뭐가 있을까? 좋은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볼 만한 어떤 좋은 지표 같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어떤 전문가의 좀 견해와 식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기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월 18일에 시작하는 요 강의 3주간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강의 꼭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강의에서 또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제 경험상 비트코인 가격 그래서 언제 1억 되냐, 또 1억 되냐, 그리고 뭐 3억은 언제 되냐, 뭐 이런 것들 아주 단순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 강의는 그런 질문들보다는 좀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이런 어떤 진짜 좀 퍼스널한 그 자기 개인적인 상황을 좋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우리끼리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했다가 물리신 분들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투자했다가 물리신 분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뭔가 좀 회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들으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웅달 책방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져서 아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또 팔아야 되나 이제 다시는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한 1억대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이래왔고 앞으로도 이럴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디면 차라리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 변동성을 견딜 줄 알아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보답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참을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한 5개월 있다 쓸 돈을 목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5개월이라는 시간 후 그 시점에는 반드시 내가 이 돈을 빼야 되는데 원금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런 돈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제가 적립식으로 매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돈, 내가 월급 받으면 한 뭐 20% 30%는 딱 떼놓고 이거 없어도 살잖아요. 그 돈으로 계속해서 사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을 딱 잡고 이때까지 2배 오르겠지 하고 투자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물려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알트코인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포지션을 줄여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이제 5개월 후에 써야 되시는 그 현금을 원금을 다시 복구하시는 데 전념을 하시고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투자하면서 저랑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비트코인 투자하고 또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